안녕하세요. 함께 읽는 영화 해경입니다. 드디어 제가 아주 기대했던 넷플릭스 시리즈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시즌3 공개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사고치고 싸우는 게 익숙한 초능력자 7남매의 이야기 엄브렐라 아카데미. 저는 오늘 본격적으로 이 시리즈를 봐달라고 호소할 예정이에요. 본격 영업이자 이전 시리즈를 봤는데 잘 기억 안 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매력, 아쉬웠던 점, 원작과 다른 부분, 전 시리즈의 줄거리,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천천히 훑어볼 건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시즌 1, 2에 대한 스포도 있겠죠? 전 시즌 스포를 피해 가실 분들은 줄거리 이전까지만 봐주시고요. 전 시리즈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같이 복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매력.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드라마예요. 한 시즌에 10개 에피소드가 있고 각 에피소드는 1시간씩 진행돼요. 짧지 않아요. 이 짧지 않은 시간을 집중해서 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재미예요. 우선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재밌습니다. 여러 인물이 서로의 단점을 꼬집으며 싸우는 부분도 재밌고 전체적인 세계관과 캐릭터 설정이 흥미롭고 재밌어요. 이 시리즈의 세계관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주인공인 7남매는 진짜 남매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그것도 임신한 적 없는 여성들이 갑자기 낳게 된 출생부터 범상치 않은 아이들이죠. 이들은 특이한 일에 돈을 쏟는 게 취미인 부자 레지널드 하그리브스 손에 입양되어 1번부터 7번 넘버를 부여받고 초능력 훈련을 받으며 도시의 히어로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일원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 이후 아이들은 아카데미를 벗어나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아카데미는 자연스레 해체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남매들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 다시 아카데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과 지구가 멸망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그렇게 7남매는 하루아침에 지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립니다. 세계관부터 꽤 흥미롭잖아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재미는 세계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물들의 갈등이 있죠. 분명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는데 이 7남매는 서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각자가 가진 초능력이 전부 다르듯이 지금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말투, 분위기, 그냥 모든 게 달라요. 보통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은 환경에서 자라면 어느 정도 닮기 마련인데 이 드라마 속 캐릭터들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고 서로 맞지 않아요. 아카데미가 잠정 해체된 후에 각자 갖게 된 직업만 봐도 정말 천차만별이죠. 개성 강한 아이들을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아두니까 그냥 싸우기만 하고 시비 걸고 치고받고 하기만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인간적이고 재밌어요. 또 다른 작은 재미를 찾아보자면 사운드 트랙의 활용과 에피소드마다 다르게 등장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액션씬에 의외의 발랄한 사운드 트랙이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음악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에피소드마다 다른 형태로 등장하는 타이틀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본 영상물들 중에 가장 센스 있는 타이틀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마다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두 번째 매력은 캐릭터입니다. 시즌 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엄브렐라 아카데미 8명의 커미션, 기타 인물들을 모두 합치면 거의 20명이 가까운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럼에도 각 캐릭터들이 가진 개성이 뚜렷하고 캐릭터당 에피소드를 적절히 분배해서 기억나지 않는 인물들이 거의 없어요. 주인공들과 대립하는 빌런들 또한 개성이 넘치고요.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캐릭터들이 잊혀지진 않아요. 처음 시작했을 땐 7명의 이름이나 제대로 외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3화쯤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각 인물들의 서사가 엄청 깊게 그려지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각자 가진 매력이 다양해서 충분히 캐릭터들을 외우고 몰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리즈 전체를 하드캐리하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게 누군진 비밀로 하도록 할게요. 아쉬웠던 점. 재밌게 본 드라마지만 역시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진 않았어요.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초능력보다는 이들의 갈등, 성장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소 우당탕탕 진행되는 면이 있어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들을 보면 속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속 터지는 건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특정 인물들은 그걸 몰라요. 누군가는 급한데 누구는 왜? 왜 그래야 하는데? 하면서 따지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고구마 전개, 간혹 있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완벽한 히어로도 아니고 영웅심으로 뭉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쉽게 말리는 거죠. 사실 20편의 에피소드 중에 단 한 번도 고구마 없이 사이다만 있는 것도 이상하긴 해요. 하지만 나는 고구마를 두고 볼 수 없다. 서사가 조금이라도 삐걱이거나 비면 답답해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시리즈가 될 수도 있겠어요. 원작과 다른 부분.
원작 만화와 드라마의 다른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온도가 다릅니다. 인물들의 설정이 전체적으로 더 온화해졌어요. 조금 더 인간다워졌다고 할까요? 냉혈한 킬러였던 차차와 헤이즐은 드라마로 넘어오며 마스크를 벗어요.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외의 우정을 보여주기도 하죠. 원작에서 감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파이브는 드라마로 넘어오며 죄책감과 어느 정도의 형제애를 느끼는 사실상 맏형과 가까운 모습의 인물로 변합니다. 원작에선 아예 현재 타임라인에 등장하지도 않았던 벤은 드라마에서 클라우스를 통해 존재감을 뽐내고, 원작에서 서로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차갑게 행동했던 남매들은 드라마화를 거치며 어느 정도 따뜻한, 오히려 빈틈 많고 바람잘 날 없는 남매 느낌으로 변합니다. 저도 원작을 모두 접해본 건 아니지만 드라마화되면서 전체적인 톤이 더 부드러워지고 유쾌해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 있는 줄거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엄브렐라 아카데미를 처음 접하시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 캐릭터 설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총 7단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다른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선 엄브렐라 아카데미를 만든 레지널드 하그리브스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엄청 부자고 괴짜예요. 그는 로봇 그레이스와 침팬지 포고와 함께 아이들을 키웁니다. 사실 아버지라기보단 선생님에 가까운 인물이죠. 아이들을 상당히 엄하게 관리합니다. 넘버 1으로 불리는 루서는 큰 몸집과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초능력이 괴력이긴 했지만 일련의 사건을 통해 커다란 상체를 함께 갖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모두 아카데미를 떠날 동안 마지막까지나마 아카데미를 지켰으며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4년 동안 달에 있다가 지구로 돌아옵니다. 시리즈 전체의 행적을 생각하면 보기와 다르게 마음이 약하고 다른 형제들과 타인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넘버 2로 불리는 디에고는 물건을 희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희귀하기도 하고 날아오는 물건들의 궤적을 바꾸는 능력도 있습니다. 경찰이 되려다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인 그레이스를 가장 좋아하지만 반대로 아빠인 레지널드를 매우 싫어합니다. 넘버 3로 불리는 앨리스는 말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하고 속삭이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남매 중 유일한 자매 관계인 바냐를 가장 아끼며 자신의 능력을 잘못 사용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넘버 4로 불리는 클라우스는 망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분홍색 우산을 즐겨 사용하며 약을 끊지 못해 레지널드의 비밀박스를 이용해 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 훈련 중에 받게 된 충격 때문인데 항상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는 인물입니다. 넘버 5로 불리는 넘버 5. 이 캐릭터는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 실종되어서 이름을 지어줄 틈도 없었던 거죠. 넘버 5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 이동은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해내지만 시간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 가장 어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50대 후반의 아저씨입니다. 이 캐릭터를 두고 애늙은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애늙은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분은 정말 그냥 겉모습만 애인 아저씨인 거예요. 넘버 6로 불리는 벤은 다른 차원의 괴물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 내에선 이미 오래전 사망한 상태로 등장하며 망자와 대화할 수 있는 클라우스를 통해 간간히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남매들에 비해 온화한 성격으로 클라우스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일침을 날리기도 합니다. 넘버 7으로 불리는 바냐는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초능력이 없는 평범한 인물입니다. 독립 후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지만 바이올린 실력 또한 평범하고 수수한 수준으로 어디서나 눈에 띄지 않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소외되어 그에 대한 상처가 깊은 인물입니다. 전 시즌 줄거리. 시즌 1, 2의 줄거리는 당연히 스포가 있습니다. 엄브렐라 아카데미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으니 이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모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아카데미가 해체된 후 연예인, 마약쟁이, 달탐사, 자경단, 바이올린 연주자까지 각자의 삶을 살던 남매들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아카데미로 돌아옵니다.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남매들의 분위기는 당연히 어색하고 싸합니다. 장례를 끝마치고 다시 흩어지려던 남매의 앞에 오래전 실종된 넘버 5가 등장하며 종말 막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갑자기 시간여행을 하게 된 파이브는 4일 후 지구가 멸망한다는 엄청난 소식을 안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멸망한 지구에서 혼자 살아남았으며
시간을 관리하는 기구 커미션에서 활동하다 커미션을 배신하고 현재의 타임라인으로 돌아옵니다. 파이브는 종말의 유일한 단서, 의안의 주인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고 커미션은 배신자인 파이브를 잡기 위해 킬러 차차와 헤이즈를 보냅니다. 파이브가 커미션의 견제를 피하며 증거를 수집할 동안 남매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능력이 없어 자연스레 엄브렐라 아카데미에서 소외되었던 바냐는 자신을 제외하고 가족회의를 하는 남매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바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레너드는 바냐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죠. 그 과정에서 바냐는 얼떨결에 강력한 초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시즌 1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의 비밀은 바로 바냐도 초능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브가 풀지 못했던 지구 종말의 원인은 바냐였고요. 바냐의 힘을 제어하지 못한 레지널드는 바냐에게 약을 먹이고 이 능력을 비밀에 붙입니다. 진실을 알고 고삐가 풀려버린 바냐는 지금껏 쌓아놨던 분노와 서러움을 폭발시킵니다. 시리즈 초반엔 머리를 꽉 묶고 어두운 옷만 입었던 바냐의 모습은 능력을 사용하면서 점점 변화합니다. 후반부엔 흰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헤친 상태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며 지구를 위협해요. 겨우 다른 형제들의 노력으로 원래 일어날 종말을 막긴 했는데 계획이 살짝 엇나가는 바람에 지구는 다른 이유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순간 넘버 5는 다시 한번 시간여행을 제안하고 남매가 각자 다른 시간대로 흩어지며 시즌 1이 끝납니다. 시즌 2는 과거까지 따라온 두 번째 종말, 전쟁을 막는 7남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넘버 5가 선두에서 흩어진 남매들을 모읍니다. 인권운동가, 정신병원 수감, 파이트클럽 격투가, 사이비 종교 교주, 농장의 일꾼으로 각자의 시간대에 갇혀 흘러가듯 살아가는 남매들이 겨우 모이고 파이브는 이들과 함께 현재의 타임라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커미션에 들어가 핸들러와 줄다리기를 반복해요. 결국 커미션을 엉망으로 만들고 탈출까지 성공한 파이브는 마지막 시간여행을 위한 가방을 들고 댈러스의 골목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남매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제 시간에 골목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바냐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냐는 사랑하는 할런을 돕기 위해 농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마음이 통한 남매들은 함께 농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능력자를 노린 핸들러와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됩니다. 종말도 맞고 커미션의 체험엔 핸들러도 물리친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다시 원래의 타임라인 2019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종말을 맞고 쭉 이어진 타임라인에서 만들어진 스페로우 아카데미와 만나게 됩니다. 시즌 1, 2 모두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종말을 막기 위한 시간여행, 가족관계 회복, 과거의 트라우마 극복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됩니다. 시즌 2의 경우 시즌 1에 비해 조금 더 딥한 분위기를 가졌는데요. 시즌 1이 남매들 사이의 갈등과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초창기 이야기에 집중했다면 시즌 2는 초능력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느껴본 사랑, 안정감,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한 사회 문제, 트라우마들을 적절히 섞어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 시즌2는 엄브렐라 아카데미라는 시리즈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바냐와 관련된 서사는 조금 부실했다는 단점이 있지만 말이에요. 이번 시즌엔 기대와 궁금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세대 교체가 일어난 커미션 대신에 레지널드와 스페로우 아카데미를 통해 갈등 요소를 형성하게 될지,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원래의 자리를 탈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자리를 찾을 것인지, 또 이번 타임라인에서 살아있는 걸로 나오는 벤과 레지널드는 이전 설정과 다른 인물이 될지 아니면 비슷한 인물이 될지, 이전 시리즈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던 서사의 구멍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3달 후엔 이 궁금증을 다 풀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줄거리와 정보들을 정리하고 보니 시즌 1, 2는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시즌 3는 이어진다기보단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전 시리즈가 가졌던 지구 멸망을 막자는 목표가 사라지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시리즈의 전체 세계관, 인물 소개, 간략한 줄거리 정도만 알고 시즌 3를 접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 시즌과의 연관성은 시즌 3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뜬금없지만 저는 시즌 1, 2를 보면서 우당탕탕과 코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우당탕탕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코난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탐정 캐릭터랑 여행 가면 안 된다고. 거기서 사건이 생긴다고요. 이 남매가 딱 그래요. 사실 이 남매는 종말의 중심에서 종말을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또 그 종말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게 마치 코난이 간 곳에 사건이 따라가고 코난은 그 사건을 진심으로 해결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이 재밌는 시리즈를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조금 더 짧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